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주말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쌀쌀합니다. 6도라고 그러니까 뭐 20도, 30도 하다가 6도가 되니까 굉장히 날씨가 쌀쌀해진 거죠.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쌀쌀해지면요, 이 피부가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그래서 혈관 정도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후라 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뭐 지금 뭐 덥다고 땀이 난다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 젊었을 땐 누구든지 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생각지 말고 나이 드신 어른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빈 말이라도 다시 한번 챙겨서 건강에 유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정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게 있으면 가고 뭐 주는 대로 또 대접한다 뭐 이렇게들 하는데요. 오늘 방송은 일본 정부에서 이스라엘에서 일본 그 국민들 그걸 거기서 탈출시켜서 귀국을 시키는데 일본 자유대 그 수송기에 한국인 19명을 태워서 일본으로 같이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일본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일본을 아주 적대시하고 그러지만요. 그건 우리나라 왕조 시대 때 국가 안보를 달 튼튼히 하지 않고 당파 싸움에만 기울던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역사에 다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 양반 행세만 하다가 일본한테 당한 거죠. 그러나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시대에 와서 지속적으로 옛날 덮치면서 그 일본과 적대시해서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저희 권신의 어, 그 어르신들 중에 일제시대 때 피해를 본 분이 안 계십니까? 뭐 일본 시대 때 뭐 잘 살고 도움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 피해를 본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지금까지 일본과 적대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옛날 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슴 속에 묻어놓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본 정부에서 자위대 수송기로다가 한국인 19명을 태워서 일본으로 왔다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먼저 발빠르게 우리나라에서 수송기가 가서 군수송기가 가서 한국인들하고 일본인 51명 그리고 싱가포르인 6명 이렇게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서울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뭐 보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하튼 저는 북한하고
북한하고 중국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유민주국가 속에서 있는 나라 중에는 가까운 한국의 이웃은 일본 아니에요. 일본하고 지금 현재 적대시에서는 한국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 이렇게 세상을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서로 이렇게 한국이 일본 사람도 태워가지고 오고 또 일본이 가서 또 한국 사람도 태우고 이렇게 이웃사촌까지 지내는 것은 이웃사촌같이 지내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100번 얘기지만 북한이나 중국보다는 일본이 낫습니다. 우리나라 국익에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 추석 연휴 때도 가장 여행을 많이 간 데가 일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전 때 추석 때 일본 간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추석 연휴 때 일본 여행을 가장 많이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일본 가서 많은 것도 배우고 역사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일본의 발전상도 보고 일본의 경제상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여행의 큰 이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방송을 해드립니다. 일정부 이스라엘 탈출 자유대 수송기에 한국인 19명 태워서 일본으로 돌아온다. 요르단 도착 21일 도쿄 하네다 공항 도착 예정. 일본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일본인을 수송하는 자유대 항공기에 현지 체류 한국인 19명 등 총 83명을 태워 대피시켰다. 20일 요미우리 신문과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유대 공급 급유 수송기 KC-767 한 대가 전날 19일 이스라엘을 출국해 요르단에 도착했다며 비행기의 탑승 인원은 일본인 60명과 외국 국적 가족 4명, 한국인 18명과 외국 국적 가족 1명 등 총 83명으로 항공기는 21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일본인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자유대 소속 KC-767 공중급유 수송기와 C2 수송기 등 총 2대를 요르단에 다른 C2 수송기 한 대를 자유대 거점이 있는 아프리카 지부티에 대기시키고 있었다. 일본 매체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 측이 지난 14일 자국민 대피를 위해 운항한 군 수송기에 일본인과 가족 51명을 탑승시켜 서울까지 대피시킨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전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지난 15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전화 협의해 자국민의 피난에 서로 협력할 방침을 확인했다. 아사히 뉴스네트워크는 한 한국인 남성은 비행기에 탑승하며 일본 정부에 감사드린다. 한국 정부도 일본인 대피의 항공기를 제공했다. 이것은 좋은 상호 협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전세기를 이용해 자국 교민 8명을 이스라엘에서 아랍에미리트로 탈출시키며 1인당 3만엔 약 27만원을 부과한 것과는 달리 이번 수송기 이용은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당시 비용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퍼진 비판과 의문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은 19일 기준 약 900명이다. 아직 9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네들은 귀국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3명만 태워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지금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무력 정당 그 정당과 지금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조금 더 확산이 되면은 그러면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데서 강성파들이 같이 가담해서 잘못하면 이게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쟁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요. 첫째, 애매한 힘없는 국민들이 많이 사상자가 나온다. 많은 사상자가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기름을 원유를 사다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값,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것이 많이 오른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 큰 피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더 크게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확전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무모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뽑은 역할 아닙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장 강성파들은 말이죠. 꼭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일으켜서 그래서 애매한 힘없는 국민들만 사상자가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큰 단점이고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호시탐탐 노리는 저 북한 공산당 김정은 일당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군대 군인들이 고생을 하고 정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안보가 항상 염려되는 그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북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부자가 돼서 이렇게 산다면 또 그건 좀 낫겠어요. 국민들은 굶어 죽고 그런데 그 정치 집단 김정은 집단은 핵 개발 문제라든지 미사일 개발, 포탄 개발 그래서 전쟁만 그저 일삼는 그 김정은 공산당 집단들이 어느 모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동정이 아니고 내 형제라도 그건 용서 못합니다. 그건 완전히 제거시켜야 됩니다. 제거시켜야 내 가족이라도 그거 김정은이 같이 한다면 그거 제거시켜야 됩니다. 아마 내가 제거시킬 겁니다. 그거 시킬 겁니다.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여튼 일본에서 일본인은 이스라엘 탈출 수송기에 한국인들을 좀 태워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양국 정부가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18명이 타고 일본으로 오는데 한국인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맙다고 하긴 하겠죠. 그러나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정부, 그런 그 국가는 국가도 아니고 그건 정부도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천의 해수부 공무원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그 물에 떠내려가서 이불 하는데 그걸 탈북을 했다고 그걸 조작을 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 공산당들이 그 사살 총을 쏘고 기름을 못 태웠다는 그런 그 보도 여러분들 그런 기록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그것도 조사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 저기 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북에서 탈북한 강릉을 탈북한 두 사람 그 사람도 눈을 가리고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안 가겠다는 거 강제로 끌어다가 북한으로 보냈다는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생생히 기억하시잖아요. 그것은 인도적으로 보나 또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원칙에 위배된 겁니다. 미국은요 6.25 때 한국의 전쟁에 참가했다 사망한 사람들의 그거 다 오래됐으니까 다 썩은 뼈 그걸 이북에다 돈을 주고 그걸 그 발굴해서 그걸 미국으로 실어갑니다. 차 비행기로 실어갑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인도 인계를 합니다. 미국은 절대로 공산입니다. 제가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 판문점에 거기 미르나무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쪽에 케네디 대통령 때인데 그쪽에 미군인들이 그 망원경으로 이렇게 그 이북 쪽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큰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버드나무를 좀 이렇게 중간을 자르는 일을 미군들이 하는데 그쪽에 그 북한 그 공산군들이 거기를 와가지고 그쪽에 도끼로 그냥 쳐 죽여 미국인들 쳐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려고 이북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 갖다가 이북에서 배에다 싣고 비행기에다 싣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그 소련이 중재하고 그래서 이북에서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뭐고 했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북에서 강하게 했으면 정말 완전히 전쟁에서 북한은 아주 송두리째 싸그리 멸하는 그런 그 일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게 그 판문점 미르나무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만 우리는 안보는 튼튼히 하고 그래서 국력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군대의 그 전투 장비도 최신식으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해서 강한 한국을 보여줘야 됩니다. 공산당과는 제가 10번씩 얘기합니다. 공산당과는 힘이 우위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공산당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계속 침투하려고 거길 점령을 하려고 거길 갖다가 완전히 빨개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산당의 수법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변함은 없습니다. 얘기가 단대로 흘러갔습니다만 여하튼지 일본과는 서로 이웃사촌같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그 교류하는 그런 것은 아주 미래를 위해서 잘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지 이렇게 양국이 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그 비행기 울적에 같이 이렇게 대피시켰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서 간 수송기가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거기 남아 있는 한국인들이 귀국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더 이상 태워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좀 더 그 세심 전쟁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마 18명이 그 출구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 비행기가 왔으니까 거기에 탑승해서 일본으로 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일본과 한국의 서로 비행기로 다 그 상대국에 있는 국민들을 태워가지고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방송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주말에 더욱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기 환자는 기관지가 약한 분들 목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후라 같은 거를 꼭 이렇게 머플러 이렇게 목에다 두르시고 목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첫째입니다. 명예가 아무리 중하고 돈이 중하다 하더라도 그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못 사는 건강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못 고치는 병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